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네, 오늘은 40대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 평소에 사실 제가 절약이나 사치를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돈 있으신 분들이 소비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절약이나 사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직업적인 부분, 특히 일과 관련한 생각이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40대에 돈이 없게 되는지 어떤 직업적인 부분과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일을 자주 그만둔다.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소비는 꾸준히 많이 하지만 일은 꾸준히 하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인데, 예를 들면 배달 알바를 시작을 해도 꾸준히 하지 않고 조금 돈이 모이면 쉬는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하신다는 거죠. 일하는 거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즐겁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니 일을 자주 그만두는, 그리고 몸이 좀만 고돼도 그만두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특히 또 조직 생활을 잘 못 버텨서 일을 자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예를 들면 재산분할 관련해서 조회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돈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해요. 실제로 이혼 소송 시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어떤 재산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등에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나 직장 정보를 회신받아서 재산이나 직업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 그러니까 건강보험 득실 변동 내역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자주 직업을 바꿨거나 자주 그만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입사일과 퇴사일을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짧게 근무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었고요. 또 아니면 하나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책 이름이 기억나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의 힘은 부정기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크다고. 총액이 같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들어오는 변동이 들쑥날쑥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급 같은 거죠.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으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꽤 많은 돈을 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을 자주 그만둔다는 거는 프리랜서로 산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은 돈은 많지 않은, 그러니까 40대 돼서 모여있는 돈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둘째, 나이가 들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특정 직업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는데 40대가 되어도 돈이 없는 경우 대부분이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하거나 가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가치를 안 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직종이 아니라 그대로인 직종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로 오래 일하면서 내가 기술적이거나 어떤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이 아닌 경우가 꽤 많았는데,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정해져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러한 직업도 시대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 열심히 하거나 추가적인 근로를 하거나 이러면 자신이 계속해서 나아지거나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직종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적이나 기능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했을 때 많은 돈을 버는 직장, 이런 걸 선택하시기를 항상 권하는 편이고, 향후에 사업으로 혹시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직종이나 업종을 계속해서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더 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대 때 전혀 부를 쌓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직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경우는 4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20대 때랑 월급이 그대로거나 소폭만 상승하는 직종들인 경우가 꽤 있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은 그냥 정해진 돈이 나오는 이런 직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40대 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약간 첫째 사항과도 연관이 좀 돼요. 제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40대 분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에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일을 가려서 한다는 건데,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요.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멋있는 일은 경쟁이 항상 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멋도 없지만 필요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몸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돈이 없는 분들 중에 힘든 일을 오히려 기피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을 기피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막 기회도 많이 부여가 되고 부를 일구는 경우가 꽤 많았고 40대 때 되면은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자산도 쌓여 있으시고 또 능력도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종잣돈이나 목돈을 일찍 만드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때 종잣돈을 만든 걸 가지고 집도 사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40대 때도 사실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좀 가려서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학습을 강조를 하곤 하는데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평생학습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혜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 몸값을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아까 말씀드리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라오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지만 이상한 곳에서 일하면 착취만 당할 수도 있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보수가 높은 이런 일을 선택을 하면은 많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3빌딩 유리창을 닦는 이 일은 되게 위험하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걸 하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보수가 높은 건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돈을 버는 데는 훌륭한 직업인 거죠. 근데 약간 폼나는 일을 하고 싶고 일을 가려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이 안 쌓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편한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 이런 거는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 물론 모두가 선망하는 전문직, 대기업 이런 거는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선망하고 이미지도 좋고 이런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경쟁이 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택하거나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나 편한 일만 하다가는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 자영업으로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자신이 몸이 고되고 힘들수록 잘 될 확률이 높은 게 자영업이죠. 이 과정에는 저도 약간 살짝 운영을 해봤지만 어떤 과정이 다 들어가냐면 매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직접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조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잘 되는 가게의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제가 아시는 한 오래 가게를 하신 사장님의 경우에도 이미 운영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음에도 매일매일 음식 재료 고르고 또 사러 가시고 맛을 점검하고 이제 청결, 위생 상태도 점검하시고 손님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항상 밝은 표정도 유지하시고 이러시면서 고객을 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가게가 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몸이 편한 일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돈이 잘 안 모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40대에 돈이 없는 경우를 일과 관련한 부분으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40대 때 돈이 없다는 거는 20대, 30대 때 돈을 모으질 못했다는 거죠. 이때는 원래 금수저시거나 부자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소득으로 기초적인 종잣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와 관련해서는 일과 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생각,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잘 하면 할수록 40대 때 가난하거나 40대 때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20살에서 27살 조금 방향성 고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분들 몇 분을 제가 신청을 받아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저랑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으시고 고민 상담도 하고 싶으시고 특히 관계를 조금 오래 저랑 지내면서 같이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아주 다수는 못 해드려도 몇 분 정도 선정해서 제가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